지난주에 했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압력이라고 하면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어. 그래서 힘을 넓이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지. 힘이 크면 클수록 압력도 세지는 거고, 즉 힘과 압력은 비례 관계고, 그 다음 접촉하는 면의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접촉 넓이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게 요 실험이 가와 나는 요건 물이 반만 채워져 있고 요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접촉 면적을 갖고 있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가 많이 눌러준다라는 뜻이고, 나와 다는 물의 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힘은 똑같은데 얘는 넓은 면적을 접촉하고 얘는 좁은 면적을 접촉하지. 그래서 좁은 면적을 접촉하는 애가 더 많이 들어가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이게 압력이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기체의 압력이었죠. 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왜? 기체가 무질서하게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압력이 커지는 조건 중요했었죠. 기체의 압력은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거야. 충돌을 많이, 입자가 무질서하게 움직이다가 충돌을 많이 할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그랬고, 입자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충돌 횟수 증가하니까 압력 증가해. 자, 그 다음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 용기의 부피가, 그릇의 부피가 작아지면, 자, 부피가 작아지면 그만큼 좁아지니까 충돌을 역시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증가하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 속도라든가 힘이 커져요. 그래서 더 많이 충돌하고 세게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보일의 법칙을 얘기했죠. 136쪽에 이제 보일의 법칙을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압력과 기체 부피와의 관계야. 압력과 기체 부피. 자, 조건이 있죠.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야. 자,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 안에서 압력이 증가하잖아. 즉, 누르는 힘이 증가하면 부피는 작아지는 거죠. 자, 누르는 힘이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부피는 감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압력이 약해지면, 반대로 압력이 약해지면 부피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은 일정해요.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 P라는 압력으로 눌렀을 때 4V라는 부피 갖고 있으면 곱해주면은 4PV. 자, 압력이 2배로 증가했죠. 그랬더니 부피가 2분의 1로 감소하죠. 자, 이거는 곱해주면 압력 곱하기 부피에도 4PV. 압력이 4배 증가했더니 부피는 4분의 1로 감소했죠. 곱해주면 4PV. 즉,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은 모두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입자의 모형으로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추가 한 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기압으로 누르고 있어요 라고 하면 밑에서도 똑같이 몇 기압으로 밀어 올리고 있느냐? 1기압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야.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밑에서 기체들이 충돌하면서 밀어내는 압력이 서로 똑같아지면은 이렇게 일정한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세졌어. 2기압으로. 즉 위에서 압력이 2배 커지면 밑에서는 1기압으로 밀고 있었는데 위에서 2기압으로 눌러주면 어떻게 되겠어? 위쪽에서 힘이 더 세니까 얘네들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부피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랬지.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내부 압력도 커져. 그러다가 내부 압력이 2기압이 되면은 멈추겠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면 멈출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2배 커지면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피, 입자사의 거리가 바뀌면서 부피가 변하죠. 압력이 바뀌게 되면서 내부 압력도 바뀌고 그 다음 충돌 횟수도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걸 잘 보셔야 돼.
입자 개수 안 변해요. 입자 어디 도망 안 가죠? 그 다음 운동 속도도 안 변해요. 운동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거 잘 기억해놔.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좁아지니까 더 빨리 많이 충돌해야죠. 그게 아니야. 똑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좁아지니까 더 많이 충돌할 뿐이야. 보일의 법칙의 조건은 온도가 일정할 때야. 그러니까 운동 속도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입자가 안 변했으니까 크기와 질량도 안 변해요. 이런 건 안 변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에 관련된 현상들 보시게 되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걸 보여주는 거야. 풍선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자,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 기압이 작아지죠. 왜?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그래서 풍선의 부피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뻥하고 터져요, 나중에. 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것도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잠수부들이 이렇게 공기방울 물속에서 내뿜으면은 이 공기방울이 올라가면서 점점 부피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했었어. 자, 그러면 샤를의 법칙 하기 전에 우리 요 길로 먼저 좀 가볼게요. 어디냐? 142쪽에 요거 실험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실험을 한번 볼게요. 자, 142쪽에 이 실험을 보시게 되면 주사기가 있죠? 그리고 연결관에다가 압력계를 놔뒀죠. 자, 압력계는 압력을 측정하는 애야. 자, 그 다음 주사기를 뒤로 당겨서 60mm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누르기 전 압력계 눈금을 확인하고요. 압력계 눈금이 0.5기압씩 높여주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나 측정하는 거죠. 자, 여기 옆에 주의. 대기압이 작용할 때 압력계 눈금이 0인 경우에는 압력계 눈금이 0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압력이 0이야. 그럼 안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기 안에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압력계 눈금이 0인 경우에는 얘의 압력은 1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0부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건 1기압이야. 만약에 압력계가 2를 가리키면은 이거는 2기압이야. 저기 3기압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공기의 기압을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렵게 내는 문제들 중에 유형 중에 하나야. 자, 어떤 유형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압력계 눈금이 0.5가 됐대요. 압력계 눈금이 0.5가 됐다는 얘기는 실제 거기 압력은 몇 기압이란 얘기야? 1.5기압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공기의 원래 대기압이 1기압이 있기 때문에 압력계 눈금에다가 항상 1을 더해줘서 원래의 그 안에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60mm였어요. 공기 압력이 1기압이었대요. 자, 그래서 60mm였어요. 근데 꾹 눌렀어. 그래서 0.5 증가하게끔 했어. 그래서 1.5를 만들었대. 그랬더니 부피 보면은 40mm로 바뀌었대요. 더 눌렀어. 그래서 압력계 눈금이 2가 되면은 부피는 30mm로 주는 거죠. 이렇게. 즉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은 계속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거죠.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하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예요. 여기 지금. 자, 유형 1번 한번 해볼게요. 유형 1번. 자, 봐봐.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90mm라고 조건이 주어졌죠. 그리고 같은 온도에서 자, 여기 보면은 온도가 똑같대요. 즉 온도는 일정한데 기압이 상기압으로 됐어.
그럼 부피는 얼마가 됐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표 보세요. 온도, 압력,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90인데 같은 온도 0도씨 3기압에서는 얼마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부피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30mm 됐다는 얘기야. 굉장히 쉽죠, 그죠? 그냥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옆에 유형 2번 한번 볼게요. 자, 유형 2번에 보시면 요번에는 25도씨 2기압에서 15ml. 자, 온도, 압력, 부피. 세 가지가 나왔죠? 근데 같은 온도에서라는 조건이 붙었어. 60mm가 되려면 압력은 얼마가 됐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압력 곱하기 부피한 값이 서로 어때면 돼?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5기압 나오는 거. 산순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밑에 총 8문제가 있어요. 143쪽에 총 8문제를 먼저 풀고 풀이를 하고 샤를로 넘어갈게요. 8문제 한번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서요. 잘 들어요. 자, 1번부터 여기 세로 줄 4번까지 풀이 갈게. 보일의 법칙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거야. 오케이? 1기압일 때 5리터야. 1 곱하기 5리터는 2기압일 때 몇 리터일까? 2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야. 식 써줘야 돼서 너 말고 식을 써줬고. 자, 그 다음 여기는 2번 보자. 25도씨 3기압일 때 부피가 15ml라고 돼 있으니까 3 곱하기 15ml는 1기압일 땐 얼마일까? 1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절대.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자. 1기압일 때 60이라고 돼 있죠? 1 곱하기 60은 3기압일 때 얼마일까? 3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식을 써줘. 자, 그 다음 4번은요. 1 곱하기 180은 180이죠? 그럼 2 곱하기 얼마 해야지 180이 될까? 이거 전부 다 180이 나와야 돼. 압력 곱하기 부피한 게 전부 다 18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번은 90이 될 거고, 그 다음 4번이란다. 니은은 45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20이 되겠죠. 20ml. 오케이? 자, 이렇게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돼. 알겠니? 압력 곱하기 부피만 해주시면 되는 값이야. 어렵지 않아, 절대로.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유리야 1번 해볼까? 1번 해보자. 2 곱하기 400은 몇 기압일 때 200ml예요? 네모 곱하기 200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4기압이 될 거고. 1 곱하기 50은 기압 곱하기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 그래서 50은 네모 곱하기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25 이것도 이렇게 1 곱하기 200은 네모 곱하기 4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기압이고, 자, 그 다음 부피가 100ml일 때 몇 기압이냐고 물어보는데 요거 딱 만났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만났죠? 2기압일 때 20ml지. 2기압일 때 20ml면 몇 기압일 때 100ml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이 그래프 보고 몇 기압일 때 몇 ml인지 찾아서 그냥 그거 곱해준 값이 100ml가 됐을 때 기압 곱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0.4기압이 되겠죠. 알겠죠,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보일의 법칙 계산 문제들이야. 어렵지 않죠?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근데 이 산수 안에서 너희들이 압력과 부피를 찾을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샤를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샤를의 법칙. 보일이나 샤를은 다 사람 이름이야. 어. 자, 샤를의 법칙인데 이 샤를의 법칙은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항상 지금 요 단원에서 얘기하는 건 기체의 부피에 대한 얘기야. 자,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져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근데 그때 조건은 온도가 같을 텐데 샤를의 법칙은 이제 반대로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샤를의 법칙 별표 딱 한번. 압력이 일정할 때 조건이야.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합니다. 이 샤를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가, 나, 다의 공통점은 요 추가 똑같죠. 근데 부피가 점점 증가하죠. 그거는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 보일의 법칙 얘기를 할 때는 보세요. 보일의 법칙 얘기할 때는 추가 하나 있다가 두 개로 증가하는 걸 보이죠. 추의 개수가 달라지면 보일의 법칙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추의 개수가 일정한데 부피가 달라지네? 그러면 샤를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0도일 때 부피가 0이야. 그러면 안 돼. 야, 0도일 때 기체 부피가 0인 경우는 없어. 자, 0도일 때의 기체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증가하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부피가 0이 될 때가 생기죠. 실제로 기체의 부피가 0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왜?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기체가 액체나 고체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냥 기체 상태로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죠? 자, 그런데 그냥 상상 속에서 해보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 이때 온도가 대략 마이너스 273도씨가 돼요. 나중에 이거 배울 거야. 절대 온도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자, 이 샤르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원래 저기 뭐야 계산 막 하고 그랬을 때는요 1도 올라갈 때 얼마씩 증가하니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웠었는데 지금은 안 배우는데 1도 올라갈 때 기체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를 해요. 273분의 1씩. 자, 그래서 273분의 1씩 증가하는데 그럼 반대로 냉각하면요 1도 감소할 때마다 273분의 1씩 감소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그때는 부피가 0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지금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감소. 자, 여기 또 한번 별표할 거.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 물질에 적용됩니다. 보일도 그렇고 샤를도 그렇고요. 수소 기체는 얼마나 증가하고 뭐 산소 기체는 얼마나 증가하고 이러지 않아. 모든 기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요. 같은 비율로. 알겠죠?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이 증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옆에 1, 2번만 하면 되지 얘들아? 그죠? 자, 1, 2번 두 문제만 좀 해보자. 자, 1번에 보시면 무슨 법칙이냐? 샤를 법칙이죠. 자, 그리고 2번에 그래프. 자, 요거 잘 보세요. 샤를의 법칙에서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요 니은처럼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온도와 부피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틀려. 자, 여기다 그려주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는 뭐냐면 0도일 때 부피가 0인 기체란 얘기야. 부피가 0도일 때 0이면 안 되지. 그건 기체 없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서 시작하는 그래프는 안 돼요.
0도일 때 일정한 부피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증가해줘야 돼. 요것도 역시 오답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샤르르 법칙과 입자 모형입니다. 샤르르 법칙과 입자 모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온도가 높아지면에 대한 얘기야. 야,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해진다 그랬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은요. 온도를 높이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벽에 충돌하는 횟수와 세기가 증가하니까 기압이 세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막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밀어 올리는 거지. 밀어 올리면 부피가 증가하잖아. 자,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다가 다시 외부 압력과 외부 기압과 같은 압력이 되면은 이렇게 멈추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가에서 나로 갈 때는요.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지금 보면은 온도를 높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기체의 입자 운동 속도가 증가하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에서 가로 가는 건요.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면 입자 운동 속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 충돌 횟수가 감소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변하지 않는 거 보세요. 입자 개수와 입자 크기와 질량, 입자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온도에 관련돼 있으니까 운동 속도는 변해요. 아까 보일의 법칙에서는 운동 속도 안 변했잖아. 온도가 일정했으니까. 근데 샤를의 법칙에서는 운동 속도가 변해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두면은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고온풍선 씌운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어두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건 부피가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얼음에다가 확 담가버리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요.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왜요? 도로 달리면요, 마찰 열에 의해 가지고선 타이어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타이어 안에 있는 기체가 열받아가지고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팽팽해져. 열기구 속의 공기를 가열하면, 자, 열기구 속의 공기 가열하면 부피가 증가하죠. 팽창하죠. 자,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밀도가 작아지면서요, 열기구가 떠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 안에 있는 기체가 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탁구공을 펴지게 만드는 거죠. 햇빛에 놔뒀던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것도 그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기체가 팽창해서 그런 거예요. 부피가 커져서. 오줌 싸개 인형은 여기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물을 묻힌 동전 빈병 입구에 올려놓고 이거 없나? 자, 물을 묻힌 동전을요, 집에서 한번 해봐. 사이다병이라든가 콜라병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요, 동전을 물을 묻힌 다음에 위에다 올려놔. 그리고 두 손으로 감싸죠. 이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동전이 딸깍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 왜 그래? 내 손으로 감싼 이 유리병 안에 기체가 내 체온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면서 일로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얘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보시면 유리관 속에 잉크방울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둥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 유리관을 이렇게 기역자형 유리관을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다가 잉크방울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리고 두 손으로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안에 기체가 따끈해지면서 체온에 의해서, 자,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 잉크방울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 잉크방울이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피펫 들어봤나? 자, 피펫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스포이드랑 비슷한데 굉장히 얇고 정밀한 기계가 있어요. 자, 이 피펫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요 끝이 얇기 때문에 끝에 있는 액체들이 이렇게 못 빠져나가고 그냥 여기 안에 맺혀 있을 때가 있어. 이걸 마저 다 보내기 위해서 피펫 위쪽에 구멍을 막고 가운데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 쥐게 되면은 안에 있는 기체가 팽창하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액체 질소의 고무풍선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액체 질소에다 훅 하고 담가버리잖아. 그럼 고무풍선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액체 질소가 온도가 매우 낮잖아.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꼭 닫아둔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거 해본 적 있죠?
그 페트병 그냥 놔두고선요, 다 먹은 페트병을 뚜껑을 꽉 닫은 다음에 그 냉동실에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찌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서 찌그러지고요. 음식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 밀폐 용기는 뚜껑을 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자, 여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았어. 뜨거운 상태였어. 그걸 뚜껑을 닫았어. 그러고 냉장고에다 넣어두면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냉각되면서 식으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거야. 부피가 감소하면서 이 기압에 의해서 이렇게 위에 누르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기압을 이겨내서 밀어내기가, 그러니까 얘 뚜껑을 열기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액체 질소 넣었더니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도 역시 온도가 낮아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고요. 오줌 싸개 인형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뜨거운 물 부었을 때 이런 식으로 거시기해서 이렇게 물이 쭉 나오는 거. 이게 오줌 싸개 인형이에요. 자, 뜨거운 물에 인형을 넣어요. 자, 뜨거운 물에 인형을 넣으면 이 인형 안이 비어 있거든요. 이 안에 있던 기체가 팽창하면서 요 구멍으로 빠져나와. 기체들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와요. 그거를 찬물에다 탁 담가버려요. 그러면 찬물에다 담그면 냉각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안에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겠죠? 부피가 감소하는 만큼 물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꺼내다가 위에다 뜨거운 물을 다시 부었잖아?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딱 부어주면 요 안에 있는 기체가 팽창하면서 이 물을 밀어내면서 그 작은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러면은 141쪽에 1, 2, 1, 2, 3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해볼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한다 그랬죠. 부피 증가.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감소하는 거야. 자, 2번 잘 보세요. 가열을 한 거잖아요. 그럼 부피는 증가. 입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일정한 거죠, 일정. 자, 그 다음에 운동 속도는요. 이건 가열한 거기 때문에 운동 속도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충돌의 수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거리는 멀어지겠죠.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 일정, 증가, 증가, 증가. 자, 그 다음. 자, 찌그러진 타구공을 온도가 뜨거운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주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탁구공이 펴지는 거. 자, 2번은요. 온도가 낮아지면 용기 속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 열기가 힘들어지는 거. 자, 샤르르 법칙과 관련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1번은요. 고속도로 달리면 타이어가 팽팽해지는 거, 뜨거워져서 부피 팽창해서 팽팽해지는 거죠. O. 그 다음 2번은요. 이거는 기압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2번은 보일에 대한 얘기야. X. 자, 여기는 O,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번은요. 햇빛을 비췄더니 부풀어 오르는 것. 이거는 샤를이죠. 자, 그 다음에 빈 페트병 다 갖다 더니 찌그러졌어요. 냉장고에 넣어서 차가워져가지고 부피가 감소해서 찌그러지는 거니까 샤를에 대한 얘기죠. 자, 공기방울이 올라오는데 점점 커져요. 이거는 위에 올라오면서 수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액체질소 넣었더니 작아져요. 이거는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감소하는 거니까 샤를에 대한 얘기예요. OX, OXO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142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 관계라보는 샤를 법칙을 확인합니다. 그랬는데 75ml의 주사기 이렇게 놓고 상온 20도에서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가열하는 거예요. 그럼 물의 온도가 40도, 60도, 80도로 증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20도였을 때에서 40도로 가면은 75에서 80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증가하네라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를 해보셔야 돼. 핵심 문제가 많죠? 23문제나 돼요. 자, 23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이따가 풀이 한번 쭉 가도록 하자. 23문제 시작해주세요. 다 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다 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얘들아, 1번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저 잘못 봤어요. 다른 데 펴고 있었어요. 그래요. 자, 1번에는 3번이고, 2번에 4번이고, 3번 해보세요.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을 때, 공기를 불어 넣으면, 고무풍선 안에 공기를 불어 넣는 거야. 그럼 고무풍선이 커지겠지. 왜 커지겠니? 공기양이 많아지죠. 자, 풍선 속 압력이 작아진다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 생각하기에 부피 커졌으니까 압력이 작아져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부피가 커지는 건 왜 그래? 입김을 계속 불어 넣었잖아. 풍선 속 기체 입자의 개수를 계속 늘린 거죠. 자, 그래서 풍선의 부피가 커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불어 넣으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를 하죠. 왜? 입자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5개 있었어. 근데 여기에 점점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10개가 있더라. 그러면은 입자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밀어낸 힘이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부피가 커졌는데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지는 경우는 그때는 기체 입자의 변화가 없을 때 얘기고 이거는 바람을 계속 불어 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자수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3번에는 3번, 5번이어야 돼.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5번에 보세요. AC 중 입자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A다 그랬는데 가깝다는 얘기는 부피가 가장 작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C야, C. 그죠? 거리가 가까운 건 C예요. 자, 그래서 5번이고요. 그 다음 B의 압력을 물어보고 있죠. A 먼저 보세요. A는 기압이 1기압일 때 40이잖아. 1기압일 때 40ml래요. 그럼 B는요. 몇 기압인지 몰라요. 근데 20ml래요. 즉 1 곱하기 40은 네모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기압이 돼야 되죠. 3번. 자, 그 다음 6번 보세요. 수심 10m 깊어질 때마다 기압이 1기압씩 증가한대요. 20m에서 5ml라면 수면에서 기포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요거요. 보세요. 잠수부예요.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해요. 근데 20m 깊이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1기압, 요거 1기압 해가지고 얘는 총 수압에 의해서는 2기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공기가 누르고 있잖아요. 공기가 누르는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기에 의한 1기압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잠수부는요. 총 몇 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느냐? 3기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수압, 즉 물의 깊이에 의한 압력은 2기압이지만 물 위에 공기가 또 짓누르고 있는 1기압이 또 있는 거죠. 대기압이. 자, 그래서 얘가 받는 압력은 상기압. 상기압일 때 부피가 어디 있어? 20m에서 부피가 5ml였어요.
근데 얘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럼 이렇게 수면에서 수면이면은 몇 기압이 됐을까요? 이때는 수압에 의한 기압은 없고 대기압에 의한 기압 1기압만 있겠죠? 그럼 1기압일 때는 몇 밀리리터일까? 요게 서로 같아야 되죠. 식 알겠니? 자, 요거 잘 기억해줘. 대기압이 있어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애들은 대기압까지 합쳐서 기압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속에 있는 애들의 압력은 대기압까지 합쳐서야. 그래서 수심에 의한 기압이 2기압, 대기압이 1기압, 얘는 총 3기압. 수면 가까이 가면 공기에 의한 기압만 있네? 1기압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15ml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식을 꼭 써주세요. 좋아요. 다음. 자, 다시 불러보자.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12번까지 중에 질문, 틀린 거 질문해줘. 틀린 게 없니?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보자. 13번에 1번, 4번. 그 다음 14번에 2번, 15번에 1번, 16번에 3번, 17번에 80. 여기서 질문 가자. 16번이에요. 오케이, 16번 한번 볼래요? 자, 16번에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 다에서 주는 물은 찬물이다. 여기서 물을 줬을 때 물이 빠져나와야 돼. 여기 구멍으로.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부피가 커져야 되겠지? 얘를 밀어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무슨 물이 들어가 줘야 돼? 뜨거운 물을 부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나요? 자,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럼 18번 가보자. 자,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건데,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고무풍선 속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으면 부풀어 오른다. 왜 그래? 기체 입자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 기체 입자 개수가 불면 불수록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기체 입자가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압력이 증가해요. 풍선 속 압력이 증가해서 풍선을 밀어내는 거죠. 오케이? 자, 기체 입자수가 증가하면서 충돌 횟수도 증가해요. 그래서 내부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풍선을 밀어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9번 보시게 되면, 자, 19번에 보시면 일정 온도에서 보일의 법칙 실험 장치라고 했는데 30ml를 넣고 추 2개를 올렸어요. 몇 ml가 됐을까요? 추 1개가 1기압이래요. 그럼 2개 올렸으면은 2기압이겠죠. 근데 여기서 2개 올렸으니까 2기압 끝이 아니야. 왜냐면 이 위에는 공기가 누르고 있죠. 대기압이 2기압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추를 2개 올리면 몇 기압이 되는 거야? 요거 2기압에다가 대기압 1기압 해가지고 총 3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3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을 때 30ml였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몇 기압이야? 1기압이죠. 대기압에 의한 1기압. 1기압일 때 30ml면 3기압일 때 몇 ml일까? 이렇게 부피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ml가 나와요. 알겠니? 자, 그 다음 20번은요. 자, 기체 부피 어떻게 되고 있니? 내부 변화를 다음 용어를 해서 부피가 감소하죠. 그러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죠. 자,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요. 내부 압력이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면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1번은요. 물속에서 내뿜은 공기방울이 올라올수록 점점 커져요. 왜 그러겠어요?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수압이 작아지는 거죠. 수압이 작아지면서 부피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방울이 커지는 거죠. 수압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2번은요. 일정한 압력하에서 자, 추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부피가 커졌대요. 이거 뭐 한 거야? 가열했어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온도가 가열하게 되면 입자 운동 속도가 증가하죠. 입자 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충돌 횟수와 힘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3번은요. 어디로 가? 손으로 이렇게 감싸지면 A, B 중에서 B로 가겠죠. 왜? 체온에 의해서 플라스크 안의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열을 받아서. 자, 부피 커지니까 잉크방울을 밀어내는 거죠. B 쪽으로. 자, 그래서 B로 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니? 오케이.